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척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제보를 받고 처음엔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요. 한자찌를 척과 죽일 살, 이 한자에 맞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척살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 이야기는 마스터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스터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마스터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전 봄에 겪었던 미스터리한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 포함 셋이서 소류지 마스터라는 팀을 만들어서 수년간 소류지 탐사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소류지들을 탐사하고 낚시를 하면서 그 지역 저수지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물고기 잘 나온다고 소문나고 좋은 곳들만 다닌 게 아니라 그땐 인적이 드물건 물고기가 안 나오고 귀신이 나오건 진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녔습니다. 소류지라는 게 한 해 한 해 다르고 물이 마를 수도 있고 수초 여건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낚시 포인트입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 시간들이 헛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는 수년 전 봄 3월 초순경인 걸로 생각됩니다. 충남 보령의 한 저수지에서 토요일에 낚시를 계획한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맞춰 저수지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충남 보령까지 내려가는 길이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저수지.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고 산란천 특수를 보려고 여기저기 만석입니다. 자리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붕어를 볼 수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 3명은 주변의 소류지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때 문득 그 근처에 예전부터 탐사를 해보고 싶었던 소류지가 떠올라서 그 소류지를 목적으로 정하고 이동. 3월의 날씨는 춥습니다. 해도 빨리 떨어지죠. 오후 3시, 4시가 넘어가자 점점 해는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전부터 탐사해보고 싶었던 소류지. 처음 눈에 들어온 모습은 낚시를 위해 불법으로 만든 불법자대와 제방 쪽에서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는 낚시꾼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다 싶은 자리가 보여 주차하고 우린 바로 서둘러서 낚시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짐도 많고 그 무게도 여간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땐 차에서 100m 정도 움직여서 짐을 옮겨야 하는 데다 하루 종일 저수지 찾아다닌다고 돌아다닌 터라 피곤함까지 겹쳐서 더욱더 힘이 듭니다. 저와 함께한 대박이와 떡바방, 저수지 중류 쪽 불법 자대 앞으로 대박이가 자리를 잡고 하류 쪽 곧부리 구간에 떡바방이, 그리고 전 제방 라인 끝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낚시꾼은 제방 중간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행히 어둠이 내리기 전에 전부 자리 세팅을 마쳤고 모여서 저녁을 먹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야간 낚시를 위한 케미라이트를 밝힙니다. 역시 뭐라 해도 밤낚시의 매력은 케미라이트의 영롱한 빛이죠. 이 빛 때문에 밤낚시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붕어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류지는 조용하고 아담합니다. 제 자리에서는 정면으로 마을 불빛이 보여서 은은한 그 불빛에 아늑한 기분마저 드는 저수지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날씨의 저녁입니다. 난로에 몸을 맡기고 밤을 지새워보려고 합니다. 밤낚시의 매력은 그런 것이니까요. 따뜻한 난로와 수면이 밝게 빛나는 케미라이트,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차는 은은한 커피향. 부족할 것 없는 밤낚시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거슬리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정돈이 잘 된 무덤이 그것인데 낮은 선산 쪽 능선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깔끔한 무덤. 제 자리에서 대략 40m, 50m 그쯤 떨어진 곳에 있는 무덤 하나. 그런데 소류지 낚시를 하면 무덤은 기본이라서 바로 무덤 옆에서 낚시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많은. 그냥 묘지 쪽에서 자리를 잡고 밤을 새운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낚시는 가급적 혼자 가는 것보다 2-3명이 같이 들어가서 밤낚시를 즐기곤 합니다.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더 무섭지. 그런 말같이 그때까진 정말 수없이 무덤 옆에서 낚시를 해도 산짐승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별다른 일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귀신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실 그다지 크게 무서움을 느끼는 편도 아닙니다. 담력이 세다고 자부하진 않지만
귀신이나 심령 또는 영적으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이상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엄청 눈에 거슬렸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무덤이. 낚시를 시작하기 위해서 케미라이트 작업을 하면서도 자꾸 거슬려서 쳐다보게 되고, 미끼를 끼우면서도 자꾸 오른쪽이 거슬리고, 그러다 또 슬쩍 쳐다보게 되고,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 하지만 성격상 바로 잊고 다시 찌에 집중을 합니다. 3월 초 소류지라 초저녁인데도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는 밤낚시 돌입을 알리는 파이팅을 서로에게 손짓으로 알리며 대물 붕어를 잡아보기 위해서 밤낚시를 시작합니다. 밤낚시를 시작하려는 그때 옆에 먼저 와 있던 조사님이 텐트를 걷고 장비도 걷고 철수를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사이임에도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정리하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가더니 제 방 밑에 주차한 차에 올라타 바로 시동을 걸고 가버립니다. 저는 속으로 잘됐다 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큰 소리를 내도 되고 또 붕어를 잡으면 축하도 큰 소리를 해줄 수 있고, 작은 소류지에 우리만 있던 적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곤 했었는데 마침 그렇게 가버리니 전 내심 좋아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떡밥왕과 대박이 쪽에서 붕어 잡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씨알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손맛은 좋다는 둘의 외침. 저는 찌가 미동도 없습니다. 땅이 아닌 물이라는 것만 다르지 박아놓은 말뚝같이 미동도 없습니다. 다들 손맛을 봤지만 전 말뚝 같은 찌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정을 지나 새벽으로 흐릅니다. 고요합니다. 앞쪽 마을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가로등 불빛 몇 개만 눈앞에 보일 뿐입니다. 대박이와 떡밥왕도 입질이 끊겼는지 자리에서 미동도 없습니다. 떡밥왕은 원래 평소에도 자리에서 TV를 보면서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우리에게 말을 거는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합니다. 대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합니다. 전 발밑에 틀어놓은 난로 덕분에 아래부터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겨울 끝자락 동장군의 찐득하고 추운 어둠이 내려앉은 밤, 그 적막함과 조용함, 밑에서 올라오는 난로의 온기, 참을 수 없는 졸음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뜨기를 수차례. 입질이라도 들어오면 졸립지도 않을 텐데 제 자리는 글렀나 보다 하면서 이럴 바엔 잠이라도 자야겠다 싶어 살짝 눈을 감습니다. 부스럭부스럭 귓가에 무언가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졸리고 비몽사몽이고 산짐승인가? 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겠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고 다시 실눈을 떴다가 감습니다. 그리곤 따뜻한 난로에 몸을 의지하며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입질이 왔었던 거 아니야? 엉켜있으면 어떡하지? 전 그런 생각에 추위에 눌린 눈을 뜨고 낚싯대를 걷었는데 찌를 보니 그대로입니다. 언제 달이 떠올랐는지 달이 참 밝습니다. 너무 밝아서 랜턴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밝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밝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낮에 보았던 그 무덤입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때까지 봐온 공포영화 생각이 다 들고 저러다가 무덤에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또는 뭔가 하얗다거나 하는 게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데 그냥 거긴 그렇게 달빛만 환하게 비출 뿐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괜한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낚시는 글렀고 동틀 때까지 잠이나 자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또 부스럭부스럭 들려오는 소리. 전 눈을 감은 채로 생각을 합니다. 뭘까? 도대체 뭘까? 고란인가? 뭐지? 진짜 뭔진 몰라도 더럽게 왔다 갔다 거리네. 뭔가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눈을 뜨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신경 끄고 자기 최면을 걸듯이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면서 뒷머리가 쭈뼛섭니다. 진짜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제 귓가 쪽으로 무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냄새도 납니다. 탄 냄새 비슷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결코 먼 거리에서 뭔가를 태우는 게 아닌 코를 찌르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축사의 소똥 냄새도 납니다. 축사 냄새와 함께 타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귀에 대고 콧바람 같은 바람을 내뿜습니다. 그것은 제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는 거라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 오른쪽 귀에 대고 한숨을 쉽니다.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게 가위인가? 아니, 가위는 아닌데. 살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는 저는 가위의 느낌도 모릅니다. 이런 게 가위인가? 그러기에는 너무 생생한데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귀에 대고 한숨만 쉬니 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그 소강 상태는 제 느낌의 3초 정도. 정말 큰맘 먹고 눈을 뜨려고 눈에 힘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척살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또렷한 발음과 말투로 그녀가 말합니다. 척살귀.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아, 이게 무서움이구나. 너무 크게 말해서 귀가 아픕니다. 지금 제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추위에 사로잡고 있던 제 두 손뿐입니다. 그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세상에서 들어본 신이란 신을 다 외쳐봅니다. 그때 그녀가 제 귓가에 대고 말합니다. 너 안 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뒤쪽에서 납니다. 3월의 영하 새벽 날씨에 이마로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아까부터 나던 축사 소똥 냄새와 타는 냄새가 더욱 짙어져 코를 찌릅니다. 거짓말 같죠? 지어낸 거라면 지어낸 것 같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환각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가 세고 강인해서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히 눈을 떠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몸이 얼어서 미리 잡고 있던 손을 움켜쥐는 것 외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로 흐르던 땀은 콧잔등을 타고 윗 입술로까지 떨어집니다. 3월 새벽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분명히 더 농락당할 거야. 난 죽을지도 몰라.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두려움에 실눈같이 눈을 떠서 정면만 바라봅니다. 검은 화면에서 제 실눈 사이로 보이는 케미 불빛, 그리고 고요한 저수지, 살짝 낀 안개까지. 눈아픈 평소에 보던 초봄 새벽의 저수지입니다. 아직 눈을 돌릴 용기가 없어서 오른쪽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환한 무덤이 있는 것 같고, 왼쪽으로 눈을 돌리진 못하지만 아직 무언가 서 있습니다. 앞을 보고는 있지만 왼쪽 눈 옆에 무언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순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시간이 흐릅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모두 제 땀입니다. 입이 열립니다. 서서히 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옆에는 무언가 있습니다. 앞을 보며 입으로 말했습니다. 형! 형! 대답을 안 합니다. 1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밤새 TV를 보면서 밤낚시하는 사람이 하필 오늘따라 대답을 안 합니다. 대박이를 불러봅니다. 더 크게 불렀습니다. 대박아! 대박아! 대답을 안 합니다. 자나 봅니다. 진짜 미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그 무언가의 형상이 움직입니다. 분명히 그건 그 무언가가 맞았던 겁니다. 제가 힘들게 떡밥왕과 대박이를 부르던 그 순간에도 제 옆에 있었던 겁니다. 순간 머리털이 다 일어서고 땀이 비처럼 흐릅니다.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눈이 뒤집힐 것처럼 무섭습니다. 그 무언가가 제 뒤로 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대로는 분명히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형! 왜? 대답을 합니다. 떡밥왕이 대답을 합니다. 왜 불러?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납니다. 온몸이 다 풀립니다. 아니야. 형, 잤어? 떡밥왕이 대답합니다. 잠깐 졸았나봐. 온몸이 움직이고 정신 상태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모재에 달린 헤드랜턴을 켭니다.
그리고 여명이 살짝 밝아오는 새벽 5시에 저수지를 비춰봅니다. 제 옆, 뒤, 그리고 무덤까지 여느 공포얘기처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하면서 그때부터 수시로 떡밥 한 개에 말을 걸면서 한 30분 정도를 보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니 여명이 밝아옵니다. 대박이는 차로 가서 잤다고 하더군요. 날이 밝고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겁장이만 들 것 같아 이걸 말해? 말하지 마? 하고 고민하면서 철수하려고 장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제자리 오른쪽, 왼쪽, 뒤쪽으로 무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제 제가 낚시 장비를 설치할 때 있던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무덤 쪽에 있던 3월에 죽은 떼짱풀들입니다. 저건 누가 쓸어서 여기로 가져오거나 또는 딸려오지 않는 이상 저 무덤 쪽 풀들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낚시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본인이 낚시 장비 설치하기 전에 바닥 상황은 물론 철수할 때 그전엔 없던 특이한 풀들이 있다면 초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것들을 모르긴 힘든 일입니다. 분명히 저는 봤습니다. 무덤 쪽에 떼짱 죽은 풀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모습을요. 낚시 장비를 철수하면서도 머리가 쭈뼛 섭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류지 마스터팀은 철수하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어제 잡은 붕어 조가 얘기를 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저는 새벽에 제가 겪었던 미스터리한 일을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뭐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고 괜한 겁쟁이처럼 될 것 같아 혼자 조용히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오래전 조행기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본 겁니다. 그 저수지는 충남 보령에 있으며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머리가 쭈뼛 서네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은 지금처럼 밤낚시 가서 절대 안 자고 찌만 바라보게 된 결정적 계기도 됩니다. 도전해보고 싶으시다고요? 붕어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저수지 상황에 맞춰서 가보신다면 제가 경험했던 걸 경험하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스터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척살기 살벌한데요. 그건 그렇고 가위에 눌렸다면 그냥 그게 다라면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풀이 낚시하는 의자 주변에 사이좋게 모여서 거기에 쌓여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도 뭔가가 마스터님 주변에서 돌아다녔던 것 마냥 의자 주변에 삥 둘러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그냥 가위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